2단계 상황이고 아직 3단계가 아닙니다만은 방금 화면에서 보신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실시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 동안에 좀 잘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고요. 조금 해이해진 이때 방심하지 말고 고삐를 좀 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알아봐야 되는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무차별 집단 감염,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염성 6배 더 강한 바이러스가 수도권 집단 감염을 주도하고 있다. 걱정이에요. 그런데요, 코로나19 네. 바이러스의 특징이 원래 빠른 전염성인데 그것보다 6배가 더 강하다면 정말 얼마나 강한지 가늠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게 계속해서 변이가 되면서 지금 보시면 기사 제목도 나오고 있어요. 전염병 6배 강한 GH형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한다. 그리고 더 강력해진 바이러스 어디서든 누구라도 감염이 위험하다. 네, 그리고 GH형 뭐길래 6일간 누적 확진자 1,000명 넘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아유, 속속 걱정이네. 오고 있는데 전염성과 독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로 혹시 변이된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신 교수님. 네. 그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이제 주로 돌았던 바이러스는 S와 B 그룹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5월 이후에 수도권에서 주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는 GH 그룹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GH 그룹 바이러스는 저 초반에 그 B 그룹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력이 한 6배 정도 증가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그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도 그 감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추정이 됩니다. 독성이 더 많거나 뭐 사망률이 높거나 치사율이 높다는 보고는 없고 그건 유사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바이러스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더 잘 되게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변화무쌍한 이 바이러스하고 싸운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었지만도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웨덴식의 그 집단 면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걸리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 집단 면역은 그 한 집단 내에 어떠한 특정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있을 때 그 감염병의 전파가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항체가 감염된 이후에 이제 잘 생겨야 하고 그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야 하며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러한 중화 형체를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이제 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된 분들에게서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고 또 유지 기간도 짧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이런 집단 면역을 방역 대책으로 세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스웨덴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네. 오히려 스웨덴보다 뉴욕에 가까운 그런 인구 밀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면역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렵고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거리두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이게 이제 최선의 방법일 것 같은데 여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좀 볼게요. 무더기 공기감염, 에어컨을 사용해도 되느냐. 요 카페 같은 데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교수님. 예. 그 최근 그 파주에 이제 모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5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경우를 보면 이제 그 지표 환자분의 이제 바이러스 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그 2층 공간이 창문 개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한 2시간 30분 정도 그 에어컨 바로 아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제 대화를 나누셨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서 음식을 먹고 마시다 보면은 그 마스크를 사실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죠. 공간이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폭염에 사실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에어컨을 틀더라도 그 창문을 꼭 열어서 그 환기를 잘 시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스크를 이렇게 벗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그런 곳에 잘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다음부터 마스크를 딱 쓰고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딱 테이크아웃을 해서 나오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던데 사실
카페만 에어컨을 트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무더위에 에어컨을 안 틀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공기를 통한 감염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요. 이렇게 에어컨을 켜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더 멀리 퍼져가게 되죠. 그리고 에어컨을 켜게 될 때는 온도하고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바이러스가 더 오래 생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있을 때는요, 될 수 있으면은 한두 시간마다 이렇게 좀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카페, 이런 식당 이런 데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사용하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손 닦기 정말 철저히 해서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철저히 손 닦기를 하면은 개인 위생만 이렇게 잘 지키면은 결국은 이게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올 여름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환기는 그냥 뭐 에어컨을 틀었을 때 몇 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면 될까요, 이 교수님? 한두 시간 정도마다 좀 열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뭐 정확히 보고된 그 수칙은 없지만요. 가급적이면 자주 환기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맞바람이 칠 수 있게끔 열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이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는 거.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산밀, 밀집, 밀폐, 밀접이 문제. 무차별 실내 감염 어떻게 막아야 하나. 그러니까요. 이제 내가 그냥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감염, 뭐 이른바 깜깜이 감염 이런 게 늘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이게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신 교수님. 예. 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굉장히 요원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잘 가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그 불필요한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은 되도록이면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그 감염된 환자를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 감염이 매우 낮습니다. 네, 네. 그걸 보면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알려진 그런 여태까지 많은 뉴스를 보면은 감염된 환자와 접촉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 감염자가 그닥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죠.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 감염된 환자와 그다음에 그 접촉된 접촉자가 같이 둘 다 마스크를 사용하고 둘 다. 있는 경우엔 감염력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한데 다만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지가 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 유행하는 말로 뭐 코스크, 턱스크, 아, 팔스크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예.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마스크를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를 이렇게 내놓고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턱에 걸고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대화를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팔에 걸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신데 맞아요. 네, 그건 사실 마스크를 안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올바른 방법을 착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마스크를 벗으실 때는 꼭 이 귀에서 이렇게 빼고 이 앞에 면을 만지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안경처럼 이렇게 목걸이로 요즘 이렇게 걸고 다니시는 맞아. 분도 계시던데 이러면 진짜 안 되겠고요. 마스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당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진단키트 수량, 병상 가동률 문제 없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진단키트는 충분할까? 또 내가 만약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들 하시거든요, 신 교수님. 예. 네, 대구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신규 확진자가 이제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경증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관이 이제 생기고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급 의료기관의 이제 격리병실이나 그 격리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서 이제 그 스페어되어야 됩니다.
더 추가적인 확보도 필요하겠고요. 따라서 이제 감염이 되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의료진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나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위험한 시기가 지나가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뭐 자택격리를 이제 권유를 받았을 때 의료진의 판단에 잘 따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의 경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의 한 8, 9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진단키트가 모자랄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진들입니다. 의료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너무 길어지면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그 피로도가 올라가고 그럼요, 힘드시죠.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한 이 바이러스가 사실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염된 분들의 그런 분들과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사회 공동체가 같이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새로 확진자가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324명이 네.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그 와중에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됐죠. 네, 서울이 네. 125명, 경기가 102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300명대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경각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삼가고요. 개인 위생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칙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코로나 이슈로 저희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다음은 코로나19 확산에 폭염주의보까지 고위험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입니다. 그러니까요. 장마가 끝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정말 한시도 긴장을 네. 늦출 수가 없습니다. 숨이 팍팍 막히는 더위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호흡기 질환자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도요,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폭염, 여름철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갖고 계신 지병이 잘 치료가 되질 않고 조절이 되질 않고 그리고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폭염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들여서 스트레스 있죠. 면역 기능 떨어지죠. 게다가 또 탈수가 있게 되면은 각종 장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게다가 여기다 코로나까지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노인분들이 많은데요. 이 여름 정말 조심해서 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은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만나는 거를 좀 삼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거를 일단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산책 정도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새벽녘이라든지 저녁 때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때 동네 한 바퀴 정도를 좀 가벼운 산책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친구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실 때는 주로 전화를 좀 하시고요. 그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좀 SNS도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정서적인 벤틸레이션도 좀 충분히 하시면서 여름철을 잘 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